나는 편안한 자리에 오래 머무는 일과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최근 공개된 손흥민의 토트넘 다큐멘터리에서 손흥민이 직접 밝힌 MLS 이적의 이유입니다. 언제나 지금의 자리와 성적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성공과 우승을 바라는 승부사의 피가 제대로 드러나는 대목이었는데요. 2026년을 맞이하는 손흥민이 MLS에서 어떤 새로운 도전과 상을 또 받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 동안 언제나 리그 최고 수준의 공격수였습니다. 토트넘으로 이적을 했을 때 첫 번째 시즌 15-16 시즌을 적응기라고 본다면 그 이후로 8년 연속 꼬박꼬박 10골 이상씩 넣고 또 득점과 도움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텐텐 역시 세 차례나 달성했죠. 현재 토트넘 윙어들의 커리어 하이 기록이 손흥민의 평균 시즌 기록에도 못 미칠 정도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 정점이 바로 21-22 시즌 골든부트였고요. 아시아인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그리고 아시아인 최초이자 최다의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 수상, 토트넘 시즌권 구매자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에서 전무후무한 2년 연속 4관왕, 아시아 발롱도르 10회 수상, 2020년 푸스카스상, FA컵 득점왕, BBC 선정 올해의 팀과 올해의 골, 스카이 스포츠 선정 21-22 시즌 파워랭킹 1위. 네. 개인 수상 기록은 굵직한 것만 언급해도 이미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냥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했던 아시아 선수 중에 손흥민이 압도적인 원탑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미친 커리어를 가진 손흥민에게도 항상 아쉬운 점이 딱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메이저 대회 우승 트로피였죠. 그런데 이제 올해 5월 손흥민은 자력으로 케인도 포기한 토트넘에 남아서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당당하게 들어 올립니다. 손흥민이 스스로 말했듯이 오랜 기간 찾아다닌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을 완벽히 맞췄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강인은 PSG에서 벌써 우승을 10회나 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손흥민의 유로파리그 우승은 그 가치가 다릅니다. 이강인의 우승 커리어를 얕잡아 보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만큼 손흥민이 10년간 헌신하면서 토트넘의 무관의 저주를 끄는 게 말도 안 되는 업적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손흥민이 MLS로 이적한 뒤에는 어떤 상을 받더라도 조금 김이 새긴 합니다. MLS에서 이주의 선수, 이달의 선수에 뽑혀도 프리미어리그에서만큼 임팩트가 있진 않잖아요. 그리고 MLS 득점왕을 한다고 해도 그게 프리미어리그 최초의 아시아인 득점왕보다 더 임팩트가 세겠냐고요. 네.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손흥민이 MLS에서 득점왕이 된다는 건 메시도 이기고 뮬러도 이겼다는 뜻이니까 또 다른 의미에서 기록이긴 하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MLS에 추가적으로 또 다른 슈퍼스타들도 올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점점 MLS 득점왕의 가치도 올라갑니다. 그러나 어쨌든 상의 객관적인 가치는 프리미어리그 시절보다 떨어지는 게 사실. 하지만 손흥민에게 중요한 건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 도전 안에는 자연스럽게 월드컵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손흥민은 네 번째 월드컵을 도전하게 되고 혹시 모릅니다. 정말 다섯 번째 월드컵도 생각하고 있을지. 그만큼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이 큰 거죠. 겸사겸사 미국의 축구 발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럼 MLS에서는 어떤 새로운 도전이 있냐? 네. 일단 희한한 상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MLS에만 있는 상인데 아우디 임팩트 어워드라고 있습니다. 이 상은 과거 MLS 올해의 인도주의자 상이 개편된 것으로 MLS 공식 파트너인 아우디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선수에게 수여합니다. 수상 기준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헌신했던 선수, 그리고 자선활동과 진정성. 네. 뭐죠? 이거 그냥 손흥민 무조건 받는 거 아닙니까? 이 상은 동료 선수들, 스태프들, 그리고 미디어 투표로 반영되어서 선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상하게 되면 그 선수의 이름으로 2억 원을 후원하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손흥민이 3개월 만에 MLS에 미친 영향을 보면 내년에는 손흥민이 이 상을 수상할 수 있겠죠. 네. 워낙 팬 서비스에 진심인 손흥민과 LA의 한인 및 아시아 커뮤니티를 생각하면 이 상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이제 바로 올스타전입니다. 올스타전. 이건 유럽 어느 리그에서도 본 적이 없는
미국만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2025년 기준의 MLS 올스타전은 멕시코 올스타와의 대결로 이루어졌는데 기본적으로 멕시코 올스타와의 대결입니다. 각 리그에서 올스타가 나와서 붙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서부 동부가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보니까 이 올스타전은 야구, 농구와 비슷한 그 이벤트들이 축구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홈런 더비, 덩크슛 컨테스트 같은 것처럼 미국 축구 올스타전에서도 있다는 거죠. 단순히 축구 경기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 전날부터 희한한 행사들을 하는데 손흥민에게도 매우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이 올스타에 뽑힌 건 아닌데 뽑힌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크로스바 챌린지, 발리슈 챌린지, 서로 큰 동그라미에서 집어넣는 그런 챌린지도 있고요. 와, 그게 무슨 대형 운동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이죠. 네. 크로스바 챌린지는 손흥민이 대표팀 훈련 중에도 아마 해봤을 것입니다. 축구협회 영상을 보면 이걸로 아이스크림 내기 같은 거 하고 그랬거든요. 또 발리슛 챌린지도 기대됩니다. 손흥민이 발리슛 하는 건 거의 못 봤기 때문에 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영상을 보니까 지난 시즌에 부안가가 올스타전에 출전했고 발리슛 대회를 나갔더라고요. 네. 당시에 45점을 받았는데 점수 계산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아무튼 그 챌린지는 양팀 무승부로 마쳤다고 합니다. 좀 의아한 게 있죠. 프리킥 챌린지. 네. 이 정확성을 확인하는 챌린지인데 이건 골키퍼가 있고 없고가 또 중요하다 보니까 이와 비슷하게 박스 안에서 거리를 두고 골대에 각 점수를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가장 높은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킥을 하는데 그게 이제 골대 상단에 5점, 골대 하단에 4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완전 예능 국가. 네.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첼시 구단주도 과거 인터뷰를 통해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이 올스타전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 하나로 수백억의 수익이 생길 거라고 했었죠. 하지만 반대로 경기를 쉬어버리기 때문에 아니면 쉴 틈 없는 상황에서 올스타전까지 넣으면 선수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유럽은 지금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올스타전을 기점으로 휴식기가 있습니다. 네. 손흥민은 이렇게 올스타전을 통해서도 상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컨퍼런스 리그 득점왕, 컨퍼런스 리그 우승, 리그컵 우승, 북중미 챔피언스 리그를 통해서 멕시코까지 넘는 우승하는 그림을 꿈꾸고 최종 MLS컵 우승을 노리겠죠. 네. 손흥민의 2025 시즌은 아마 2018년 때보다 더 화려하고 엄청난 커리어들을 쌓는 시즌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2018년 손흥민은 아시안게임 우승을 통해서 병역 면제를 받았죠. 인생의 터닝포인트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그 감격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대활약으로 결승 진출. 자, 여러분은 득점왕 시즌과 병역 면제 시즌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세요? 결과가 우승해서 그렇지 진짜 아시안게임 우승 못했으면 여러 가지로 곤란한 상황 벌어졌을 것입니다. 네. 무시할 수 없는 2018 시즌이죠. 네. 물론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은 2018년이 지난 2019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보다 이제 더 화려한 시즌이 되려면 월드컵 8강과 그리고 첫 리그 우승 경험이지 않겠습니까? 네. 득점왕은 너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 같아서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손흥민 제2의 전성기 함께 기다리고 기대해 봅시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